눈먼 어머니를 위한 눈사람 아들. 깊고 깊은 산골짜기,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이 온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는 달맞이 고개 아래에 아주 작고 평화로운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산새들의 지저김이 끊이지 않는 이 아름다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그 누구보다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처자 연홍과 듬직하고 성실한 청년 돌석,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어머니가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에서 오순도순 모여 살고 있었어요. 비록 지붕에는 누렇게 바랜 지피 듬성듬성 얹어져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바람이 불면 문창살이 덜덜 떨리는 궁색한 살림살이였지만 남매의 지극한 효심과 따뜻한 우애 덕분에 이 작은 집 안팎에는 언제나 웃음꽃과 훈훈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일찍 남편을 여의고 핏덩이 같은 두 남매를 홀로 키우기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셨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동네 사람들의 삭바느질을 도맡아 하셨고 굳은 비가 내리는 날에도 남의 집 마당을 쓸고 허드렛 일을 하며 남매의 입에 들어갈 쌀알을 구하셨지요. 그렇게 십수년을 모진 고생과 눈물로 버텨오신 어머니는 결국 그 대가로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어머니는 더 이상 사랑하는 남매의 커가는 얼굴을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어머니를 위해 철이 든 연홍과 돌석은 어머니의 눈과 손발이 되어 정성을 다해 봉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밝아오면 연홍은 산 아래 맑은 우물로 달려가 가장 깨끗한 물을 길어와 어머니의 얼굴과 손발을 정성스레 닦아드렸습니다. 돌석은 이른 새벽부터 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무거운 땔감을 해오고 귀한 약초를 캐어다 장터에 내다 팔며 집안의 생계를 든든하게 책임졌지요. 그러던 어느 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약하셨던 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되었으나 날이 갈수록 기침 소리는 깊어지고 식사도 거의 넘기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매는 서둘러 아랫마을에 사는 의원을 모셔와 진맥을 부탁드렸어요. 의원은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짚어보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속 깊은 곳에 오랜 세월 쌓인 화병과 기력이 다 빠져나간 허증이 심각하여 아주 귀하고 값비싼 약재를 구해서 다려 먹이지 않으면 다가오는 매서운 겨울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남겼지요. 그 말을 들은 남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고 가난한 살림에 그 비싼 약재를 구할 방도가 없어 그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깊은 시름과 고민에 잠겨있던 돌석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좁은 산골 마을에서는 아무리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수 없으니 크고 번화한 한양 땅으로 내려가 큰 장단에 맞춰품을 팔고 장사를 해서라도 기필코 어머니를 살릴 약값을 벌어오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돌석은 밤이 깊어지자 잠든 어머니 몰래 연홍을 마당으로 불러내어 자신의 굳은 결심을 전했어요. 연홍은 오라비의 험난한 길이 걱정되어 눈물을 쏟았지만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오라비의 짐을 묵묵히 챙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보찜을 단단히 묶어 짊어진 돌석은 마당을 나서며 어머니의 거칠고 마른 손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양 장터에 가서 돈을 아주 많이 벌어올 테니 부디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가을이 지나고 첫눈이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귀한 약을 한가득 지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석에 씩씩하게 꾸며낸 목소리 끝에는 차마 숨기지 못한 슬픔과 눈물이 살짝 배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떨리는 두 손으로 아들의 거친 얼굴을 구석구석 더듬어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셨지요. 먼 길에 행여나 몸 상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하거라. 나는 귀한 약도 돈도 다 필요 없으니 그저 내 몸만 성이 내 곁으로 돌아오면 된단다. 연옥 역시 연신 눈물을 훔치며 집신을 신고 멀어지는 오라비의 든든한 뒷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랫동안 까치발을 들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겨진 모녀의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지요. 뒷산의 단풍이 붉게 타오르다 이내 낙엽이 되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이 황금빛에서 텅 빈 갈색으로 변해가는 쓸쓸한 가을날 동안 어머니의 하루는 늘 마당 앞 툇마루에 앉아 바깥 세상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는 어머니는 청각이 유난히 예민해지셔서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발소리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드셨어요. 혹여나 아들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가 아닐까 싶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문 밖을 향해 몸을 기울이셨습니다. 바람에 문풍지가 바르르 흔들리는 소리, 마른 나뭇잎이 흙바닥을 스치며 구르는 소리에도 어머니는 금세 돌석이냐 하고 쉰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연홍은 그런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저며왔지만 애써 눈물을 삼키며 밝고 낭낭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다독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는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남다르고 영리하며 성실하니 필시 한양 땅에서도 금세 자리를 잡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을이 저물어가니 틀림없이 약속한 대로 귀한 약재를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연홍은 자신의 거칠어진 손으로 어머니의 차갑게 굳어가는 손을 쉴 새 없이 주무르고 호호 입김을 불어넣으며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야속한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산등성이에 차가운 서리가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살을 애는 듯한 날카로운 북풍이 불어오고 마침내 매서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건만 한양으로 떠난 돌석에게서는 인편을 통한 서신 한 장, 소문 한 줄조차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는 꼭 돌아오겠다던 아들의 그 단단한 약속 하나만을 생명줄처럼 굳게 쥐고 버티던 어머니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깊어질수록 촛불이 꺼져가듯 점차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마침내 하늘에서 잿빛 구름이 몰려오더니 송이송이 커다란 첫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둔탁하게 쌓이는 눈소리와 매섭게 윙윙거리는 겨울바람 소리를 방 안에서 듣게 된 어머니는 결국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 쓰러지고 말았어요. 장사를 마치고 오다 험한 고갯길에서 산적이라도 만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객지에서 몹쓸 병에 걸려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온갖 흉흉하고 두려운 생각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새까만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연홍은 펑펑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밤낮 없이 언 땅을 파서 귀하다는 칡뿌리를 캐어오고 아궁이에 쉴 새 없이 불을 지피며 따뜻한 미음을 쑤어 어머니의 입가에 떠넣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삶의 의지를 모두 놓아버린 듯 굳게 입을 다문 채 그저 눈가로 뜨거운 눈물만 주르륵 흘리며 며칠 밤낮을 사경을 헤매셨습니다. 어머니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눈에 띄게 악화되어 갔습니다. 이제는 혼자 힘으로는 아예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셨고 가냘픈 숨소리마저
거칠고 가빠져 연웅의 애간장을 까맣게 다 태울 지경이었지요. 돌서가, 가엾은 내 아들 돌서가. 고열에 시달려 정신이 혼미한 잠결에도 끊임없이 아들의 이름만을 애타게 부르는 어머니를 보며 연웅은 견디다 못해 마당으로 뛰쳐나와 차가운 눈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통곡했습니다.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이대로 허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연웅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뜨거운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흐릿해진 연웅의 눈앞으로 어느새 마당 한가득 하얗고 두껍게 쌓인 눈더미들이 들어왔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푸스름한 달빛 아래 소복하게 쌓인 눈은 마치 티 없이 깨끗한 무명청처럼 보였지요. 바로 그 순간 멍하니 눈을 바라보던 연웅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어머니에게 오라비가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것처럼 꾸며서라도 어머니의 끊어져 가는 삶의 의지를 기적처럼 되찾아드려야겠다는 간절하고도 굳은 결심이 선 것입니다. 연웅은 차디찬 밤 공기를 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매서운 한겨울의 칼바람이 얇고 낡은 저고리 틈새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한 일념 하나로 추위조차 잊은 채 맨손으로 마당에 눈을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의 손끝이 꽁꽁 얼어붙어 점차 감각이 사라지고 새빨갛게 부어올라 피가 맺혔지만 연웅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지요. 작은 눈뭉치를 굴리고 또 굴려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랗고 단단한 눈 기둥을 세웠습니다. 오라비 돌석의 유난히 듬직하고 넓었던 어깨, 그리고 힘찬 걸음걸이를 떠올리며 사내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커다란 눈사람을 정성스레 빚어나갔어요. 어머니가 혹여라도 마루로 나와 손으로 더듬어 만지셨을 때 차가운 눈덩이가 아니라 건장한 사람의 품처럼 느껴지도록 눈을 아주 꽉꽉 단단하게 다지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어 깨질 듯한 고통이 밀려와도 눈물 콧물을 소매로 훔쳐가며 한참 동안 고된 작업을 이어간 끝에 마당에는 돌석의 키와 덩치를 놀랍도록 쏙 빼닮은 커다란 눈사람 하나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눈사람의 몸통이 완성되자 연홍은 서둘러 헛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 구석에는 돌석이 평소에 무척이나 아끼며 쓰고 다니던 낡은 털모자와 사냥꾼에게 얻은 짐승 가죽으로 엮어 만든 두툼한 목도리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연홍은 그것들을 품에 안고 나와 눈사람의 둥근 머리 위에 털모자를 깊숙하게 씌워주고 목도리를 목둘레에 정성껏 둘러매 주었습니다. 거기에 돌석이 추운 겨울이면 즐겨 입던 품이 넉넉하고 두툼한 누빔 손바지까지 겉에 조심스레 둘러 입히니 그 모습은 영락없이 한양에서 먼 길을 헤치고 방금 걸어 들어온 든든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차가운 눈으로 뭉쳐 만든 얼굴 없는 형상이었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 아래서 연웅의 지극하고 간절한 효심이 깃들어서인지 마치 씩씩하게 숨을 쉬는 진짜 돌석이 살아서 곁으로 돌아온 것만 같은 엄청난 착각이 들 정도였지요. 모든 완벽한 준비를 마친 연홍은 눈사람의 듬직한 등 뒤에 웅크리고 숨어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평소 오라비 돌석이 내던 다정하면서도 굵직하고 우렁찬 목소리와 특유의 말투를 머릿속으로 수없이 떠올렸어요. 헛기침을 몇 번 하며 얇은 여인의 목소리를 감추고 사내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목을 가다듬고 또 가다듬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 차례 마당을 거칠게 휩쓸고 지나가며 앙상한 나뭇가지가 흔들리자 연웅은 마침내 굳게 결심한 듯 방문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저 돌석이가 무사히 왔습니다. 한양에서 장사를 훌륭하게 마치고 어머니와 약속한 대로
이 첫눈을 맞으며 드디어 제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력을 다해 최대한 굵고 씩씩하게 꾸며내어 외친 연홍의 피 끓는 외침이 고요하고 적막한 한겨울밤의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어요. 바람소리만 쓸쓸하게 감돌던 깊은 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돌석의 생생한 목소리가 문풍지를 뚫고 방 안으로 흘러들어가자 곧바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째 숨만 간신히 쉬며 미동조차 없이 누워 사경을 헤매고 계시던 어머니의 앙상한 몸이 갑자기 움찔하고 크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어머니의 주름진 눈꺼풀이 파르르 요동치더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천천히 그리고 번쩍 뜨였습니다. 허공을 향해 바들바들 떨리는 두 팔을 뻗은 어머니는 쉰 목소리를 토해내며 문사를 향해 몸을 기어서 움직였습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해 종이장처럼 가벼워진 몸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한마디는 죽어가던 생명의 불을 지피는 기적과도 같았지요. 문창살을 더듬는 어머니의 거친 손끝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고 푹 패인 두 눈가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려 차가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돌석이냐? 참말로 내 아들 돌석이가 살아서 온 것이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메말라 있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벅찬 환희와 안도감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애절한 어머니의 부름에 연홍은 하마터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황급히 입술을 깨물며 오라비의 굵은 목소리를 다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어머니, 저 돌석이옵니다.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아주 돈을 한가득 벌어서 돌아왔습니다. 연홍의 대답에 어머니는 당장이라도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들을 품에 안으려 문고리를 향해 손을 더덩거렸습니다. 그 낌새를 눈치챈 연홍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다급하게 외쳤어요. 어머니, 멈추십시오. 방문을 여시면 아니 되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만류에 어머니의 손이 문고리 허공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연홍은 쿵쾅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서둘러 변명거리를 찾아내어 말을 이어나갔지요. 제가 한양에서부터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길을 달려오느라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찬 바람을 잔뜩 몰고 왔습니다. 지금 문을 여시면 이 매서운 바깥 한기가 고스란히 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옥체에 큰 병을 덧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 몸이 온기로 다 녹을 때까지 절대 문을 여시면 아니 되옵니다. 연홍의 절박한 목소리에 어머니는 아들의 깊은 효심을 느끼며 문고리를 쥔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오냐? 오냐? 내 새끼가 이 어미를 생각해서 그리 말하는데 당장 얼굴을 더듬어 보고 싶은 마음이야 오죽하겠느냐마는 내 말대로 하마. 밖이 이리 추운데 어서 아궁이 곁으로 가서 몸을 녹이지 않고 왜 그 찬 마당에 서 있는 것이냐. 어머니의 다정한 꾸짖음에 연홍은 눈사람 뒤에 바짝 웅크려 앉은 채 시린 손을 호호 불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귀한 약재를 사오느라 품속에 고이 품고 왔더니 약재가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마당에서 불을 피워 약재를 서서히 녹이고 정성껏 다려서 들어갈 터이니 어머니는 부디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제야 어머니는 안심한 듯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풍지에 귀를 기댄 채 방바닥에 편안히 몸을 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쇳소리가 나던 어머니의 거친 숨결은 몰라보게 차분해졌고 이마를 펄펄 끓게 하던 열기도 서서히 가라앉는 듯 했어요. 희망이라는 이름의 가장 훌륭한 명약이 어머니의 병든 몸과 마음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연홍은 문창살 너머로 고르게 변해가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감에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훔쳤지요. 하지만 살을 애는 듯한 한겨울의 밤바람은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만 걸친 연웅의 여린 몸을 가차없이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연웅은 얼어붙어 가는 입술을 힘겹게 달싹이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한양 땅의 풍경을 머릿속으로 상상해내어 어머니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한양이라는 곳은 정말이지 눈이 핑핑 돌 만큼 넓고 신기한 곳이었습니다. 집채만 한 커다란 기와집들이 산처럼 늘어서 있고 장터에는 조선 팔도의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연웅은 오라비가 평소 장터에서 주워 듣고 와서 신나게 떠들어주던 이야기들을 기억의 저편에서 끄집어내어 살을 붙여나갔어요. 제가 가져간 약초들을 종루 저작거리에 늘어놓으니 지나가던 비단옷을 입은 큰 상단 주인이 단박에 그 가치를 알아보고는 엽전을 두둑하게 쳐주었지 뭡니까. 그 돈으로 저는 어머니 몸을 보여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녹용과 산삼을 한가득 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연홍은 시각적인 묘사 대신 소리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온정에 대한 묘사를 아주 세밀하게 곁들였습니다. 장터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뜨끈한 장국밥 냄새, 달구지가 덜컹거리며 굴러가는 소리,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를 마치 눈앞에서 보고 겪은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냈지요. 어머니는 방 안에서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어 이따금 옅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 큰 한양 땅에서 주눅 들지 않고 장사를 이리 잘 해내다니 장하구나.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녔느냐? 잠자리는 춥지 않았느냐? 어머니의 끊임없는 질문 세례에 연홍은 얼어붙은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심 좋은 주막 할머니를 만나 뜨끈한 온돌방에서 배불리 먹고 푹 잤으니 걱정 마십시오. 한양 사람들이 제 듬직한 체구를 보고 다들 장군감이라며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요. 연홍의 능청스러운 너스레에 어머니는 소리내어 껄껄 웃기까지 하셨어요. 병석에 누워 신음만 내뱉던 어머니가 맑은 웃음소리를 내는 것을 듣자 연홍은 심장이 터질 듯 기뻤습니다. 비록 매서운 바람에 손끝과 발끝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콧물은 얼어붙어 얼굴을 덮었지만 어머니의 그 웃음소리 하나로 모든 추위와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지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눈보라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늠름하게 서 있는 눈사람 돌석의 어깨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더 쌓여갔고 연홍의 머리 위에도 하얀 눈꽃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홍은 꾸벅꾸벅 졸음이 밀려오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끼며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정신을 다잡았어요. 행여나 목소리가 떨려 사내의 목소리가 아닌 여인의 얇은 목소리가 나올까봐 침을 삼키며 목을 가다듬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밤이 깊었습니다. 제가 마당에서 밤새도록 이 귀한 약을 푹 다릴 터이니 어머니는 이제 그만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눈을 붙이십시오. 아침이 밝아 약이 다 다려지면 제가 제일 먼저 방으로 가지고 들어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연홍의 다정하고 든든한 말에 어머니는 그제야 안심한 듯 길게 하품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 목소리를 들으니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나.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불 쬐며 쉬엄쉬엄 하거라. 어머니의 숨소리가 이내 새근새근 잦아들며 깊은 잠에 빠져드는 소리가 문밖까지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제야 연홍은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며 눈사람 뒤에 스르르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독한 한기가 온몸을 무섭게 덮쳐왔어요. 얼어붙은 손을 치마폭에 감싸 쥐고
연홍은 눈물 맺힌 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차가운 겨울 밤하늘에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오라버니, 제발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어머니를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홍은 텅 빈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춥고 길었던 겨울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저 멀리 동쪽 산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굳어버린 다리를 절뚝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날이 밝아 어머니가 깨어나시기 전에 진짜로 따뜻한 미음을 끓여 마치 오라비가 달여온 귀한 약인 것처럼 속일 준비를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얼음장 같은 부엌에 들어선 연홍은 서둘러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밀어넣고 부싯돌을 쳐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타닥타닥 타오르는 붉은 불꽃이 연홍의 꽁꽁 언 뺨을 따스하게 비춰주었고 연홍의 머릿속은 날이 밝으면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것인지에 대한 수만 가지 생각들로 복잡하게 얽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 속 장작이 기세 좋게 타오르며 매캐한 연기를 훅 뿜어내자 연홍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밤새 추위에 얼어붙었던 몸이 불기운에 서서히 녹아내리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지만 지금은 아픔을 투정할 여유조차 없었지요. 연홍은 서둘러 쌀독 바닥을 박박 긁어모은 귀한 쌀아기 한 줌과 어제 낮에 꽁꽁 언 흙을 파서 캐어두었던 칡뿌리를 꺼내어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오라비가 한양에서 구해온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약재로 둔갑시켜야 했기에 연홍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성스러웠어요. 딱딱한 칡뿌리를 칼등으로 수없이 지니기고 다져서 쓴맛을 우려낼 준비를 하고 솥단지에 맑은 물을 넉넉히 부은 뒤 밤새 정화수처럼 떠두었던 차가운 물까지 한 사발 더했습니다.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잘게 다진 칡뿌리와 쌀아기를 넣고 주걱으로 천천히 저으며 혹여나 바닥이 눕지 않게 온 신경을 곤두세웠지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미음 위로 칡 특유의 쌉싸름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가자 맹물에 끓인 죽보다는 제법 그럴싸한 탕약의 향기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죽이 푹 퍼져 부드러운 미음이 될 때까지 불 앞을 떠나지 않고 꼬박 한 식경을 쪼그려 앉아 정성을 다해 주걱을 저었어요. 날이 완전히 밝아오고 창호지 너머로 희부름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 즈음 솥단지 안에는 아주 걸쭉하고 짙은 갈색빛이 도는 칡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홍은 가장 깨끗한 사발을 꺼내어 미음을 정성껏 퍼 담고는 뜨거운 김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작은 뚜껑을 덮어 조심스레 쟁반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나서기 전 자신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밤새 밖에서 떤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부뚜막에 따뜻한 재를 손바닥에 비벼 차가운 뺨을 문지르며 체온을 올렸지요. 마당으로 나서자 밤새 눈보라를 견뎌낸 커다란 눈사람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여전히 늠름한 자태로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홍은 눈사람을 향해 눈인사를 건네고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어머니가 계신 방문 앞을 향해 쟁걸음으로 다가갔어요. 어머니,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라버니가 정성껏 달인 약을 가져왔습니다. 연홍은 평소 자신의 낭낭한 목소리로 방 안을 향해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안에서는 이내 바스락거리는 이불 소리와 함께 한결 또렷해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뭐냐? 우리 연홍이 벌써 일어났느냐? 어서 들어오너라.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이부자리를 걷고 벽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어 앉아 계셨습니다. 비록 두 눈은 여전히 허공을 향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지만 잿빛이었던 안색에 미약하게나마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연홍은 쟁반을 방바닥에 내려놓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맞잡으며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오라비가 온다는 소식이 참으로 명약이긴 한가 봅니다. 연홍의 너스레에 어머니는 주름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내 새끼 목소리를 들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씻겨 내려가는 듯 하더구나. 그런데 우리 돌석이는 어디 있느냐? 약을 다 다렸으면 어미 곁으로 와서 좀 쉬어야 할 터인데 어찌 내가 혼자 약을 들고 온 것이냐. 어머니의 물음에 연홍은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라버니는 밤새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약을 다리느라 온몸에 매캐한 연기를 뒤집어 썼습니다. 어머니 방에 냄새를 풍길 수 없다며 아침 일찍 얼음을 깨고 등목을 하겠다며 냇가로 나갔습니다. 연홍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어머니는 쯧쯧 혀를 차며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고, 그 추운 데서 찬물로 씻다니 몹쓸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기어이 고집을 부린단 말이냐. 어서 약부터 내오너라. 내 새끼가 밤을 새워달인 약이니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야겠다. 연홍은 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칡죽 사발을 어머니의 두 손에 조심스레 쥐어들였습니다. 쌉싸름한 칡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자 어머니는 정말로 귀한 약재 냄새라도 맡은 양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숟가락을 사용할 기력도 없으셨던 어머니는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싸 쥐고 그릇째 입을 대어 조심스레 미음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해 꽉 막혀있던 식도로 따뜻하고 구수한 미음이 흘러 들어가자 어머니의 입가에는 절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으로 쓰면서도 단맛이 도는 것이 한양에서 가져온 귀한 약재가 틀림없구나. 뱃속이 이리 든든해지고 온몸에 훈기가 도는 것을 보니 우리 돌석이의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든 게야. 한 사발을 단숨에 비워낸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빈 그릇을 연홍에게 건네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어요. 평범한 칡뿌리 미음이었지만 아들이 다려준 탕약이라고 굳게 믿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그 어떤 천상의 영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빈 사발을 받아들고 돌아서며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애써 참아내야만 했지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오라버니가 몸을 다 씻고 오면 제가 얼른 방으로 모시고 오겠습니다. 연홍은 서둘러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다시 오라비의 흉내를 내며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할 험난한 하루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당 가운데 선 눈사람은 아침 햇살을 받아 표면이 살짝 반짝이고 있었지만 다행히 날이 워낙 추워 녹아내리지는 않고 굳건히 버티고 있었어요. 연홍은 눈사람 뒤에 숨어 다시 한번 목소리를 굵게 가다듬고는 방 안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돌석이 냇가에서 시원하게 등목을 하고 왔습니다. 밤새 달인 약은 드셨습니까? 방 안에서 어머니의 반가운 목소리가 즉각 들려왔지요. 뭐냐? 내가 정성으로 다려준 덕에 약을 아주 달게 다 마셨단다. 어서 방으로 들어와 온몸을 좀 녹이거라. 어머니의 다급한 부름에 연홍은 발을 동동 구르며 새로운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머니, 한양에서 장사하며 험한 길을 걷다 보니 제 발에 진흙이 잔뜩 엉겨붙어 냄새가 고약합니다. 방바닥을 더럽힐 수 없으니 제가 마당에서 집신을 좀 새로 삼아 신고 이따 저녁에 아주 깔끔해진 모습으로 방에 들어가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연홍의 완강한 대답에 어머니는 아쉬운 듯 헛기침을 하셨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기에 이내 수긍하셨어요. 그래,
내 성미가 워낙 깔끔하니 내 굳이 말리지는 않으마. 대신 밖이 찬데 너무 오래 있지 말고 볕이 잘 드는 툇마루에 앉아 쉬엄쉬엄 하거라. 연홍은 예. 어머니. 하고 씩씩하게 대답한 뒤 눈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낮 동안 연홍은 눈사람의 형태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질세라 틈틈이 차가운 눈을 모아 덧붙이고 단단하게 다지며 오라비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요. 가끔씩 방 안에서 어머니가 부르시면 눈사람 뒤에 숨어 돌석의 굵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이웃 마을의 장터 소식이나 한양의 신기한 구경거리들을 지어내어 들려주며 어머니의 적적함을 달래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다시 붉은 저녁 노을이 마당을 물들리 즈음 어머니의 방 안에서는 어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평온하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쌓여갈수록 연홍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워졌지만 평화를 되찾은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을 때면 이 연극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모진 결심이 굳어질 뿐이었습니다. 그 평온한 숨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던 연홍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뼛속까지 시린 찬바람이 불어대는 마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에 의지에 바라본 마당 한가운데에는 낮 동안 쏟아진 옅은 햇살의 어깨 부분이 살짝 녹아내린 눈사람이 서 있었지요. 연홍은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진 두 손으로 다시 차가운 눈을 한 움큼 쓸어 모아 눈사람의 녹은 어깨 위에 단단하게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꽁꽁 언 눈덩이를 다듬고 매만지는 동안 연홍의 열 손가락 끝은 툭툭 붉어지고 붉게 터져 핏방울이 맺혔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따뜻한 숨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깟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어요. 혹여나 돌석의 옷가지가 눈물에 젖어 얼어붙을까봐 연홍은 털모자와 목도리의 매무새를 꼼꼼하게 다시 다듬고 눈사람의 단단한 등 뒤에 기대 앉아 뜬 눈으로 차가운 겨울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니의 병세는 눈에 띄게 기력을 회복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습니다. 허공을 향해 두 팔을 뻗어 방바닥을 짚고 스스로 앉음새를 고쳐 앉으실 만큼 몸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연홍은 틈이 날 때마다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진짜 돌석이 곁에 있는 것처럼 부산스럽게 발소리를 내었고 굵은 목소리로 헛기침을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방 한구석에 고이 모셔두었던 반고리를 더듬더듬 찾아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연홍아, 내 비록 눈은 멀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손끝의 감각은 아직 살아있으니 굵은 명주실과 바늘을 좀 꿰어다오. 어머니의 뜻밖의 부탁에 연홍은 화들짝 놀라며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황급히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옥체가 다 났지도 않으셨는데 바느질이라니 당치도 않사옵니다. 혹여라도 바늘기에 손이라도 찔리시면 어찌하시려고 이러십니까? 연홍의 만류에도 어머니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내저으며 품 안에서 낡고 두툼한 무명천 조각들을 꺼내어 바닥에 펼치셨지요. 우리 돌석이가 그 먼 한양 땅에서 이 추운 겨울에 장사를 하느라 발이 얼마나 꽁꽁 얼었겠느냐. 집에 돌아와서도 어미 병구안을 한답시고 밤낮 없이 찬 마당에 서서 저리 고생을 하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이 어미가 지어준 따뜻한 손버선이라도 신겨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 잔말 말고 어서 바늘을 꿰어주거라.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담긴 단호한 말씀에 연홍은 더 이상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바늘에 실을 꿰어 어머니의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오로지 수십 년간 옷을 지어온 손끝의 기억과 감각에만 의지한 채
천천히 무명천을 맞대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하셨어요. 삐뚤빼뚤 엇나간 바늘 끝이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을 찔러 붉은 피가 배어나왔지만 어머니는 아픈 기색 하나 없이 묵묵히 실을 당기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따스하게 감싸주고 싶다는 그 간절한 염원이 어머니의 눈을 대신하여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벗어내 형태를 만들어가게 했지요. 그렇게 며칠 동안 방 안에서는 사각사각 천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애틋한 정성이 담긴 두툼한 손버선 한 켤레가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반면 바깥 마당의 상황은 연홍의 애간장을 까맣게 태울 만큼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매섭게 몰아치던 북풍이 잦아들고 며칠째 이상하리만치 포근한 겨울 햇살이 마을을 내리쬐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마 밑에 매달려 있던 고드름이 뚝뚝 눈물을 흘리며 녹아내렸고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던 눈사람 돌석의 몸통도 하루가 다르게 얇아지며 한쪽으로 위태롭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홍은 해가 쨍하게 비치는 낮에는 어머니 몰래 커다란 멍석을 가져와 눈사람을 덮어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밤이 되면 냇가로 달려가 차가운 얼음을 깨어와 눈사람의 녹아내린 몸통에 덧대며 사투를 벌였습니다. 얼음물을 맨손으로 만지며 눈사람을 보수하는 연홍의 두 손은 퉁퉁 부어올라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방 안에서 기쁜 얼굴로 버선을 짓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쓰라린 고통을 꾹꾹 눌러 참았지요. 마침내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긴 두툼하고 푹신한 손버선이 완성된 깊은 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성된 버선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문창살을 향해 몸을 돌려 앉으셨어요. 돌석아, 밖이 많이 차지 않느냐. 어서 방 앞 툇마루로 가까이 와보거라. 어미가 널 위해 따뜻한 손버선을 지었으니 이리 와서 한번 신어보아라.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부름에 눈사람 곁에서 잠시 꾸벅꾸벅 졸고 있던 연홍은 화들짝 놀라며 오라비의 목소리를 꾸며내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사옵니다. 마당에서 약초를 썰고 있어 흙먼지가 잔뜩 묻었으니 나중에 방으로 들어가서 신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직접 버선을 신겨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무척이나 완강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툇마루로 나갈 터이니 그리로 오거라. 그 말씀과 함께 덜컹거리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문지방을 넘어 툇마루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내디디셨지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연홍은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눈사람 뒤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밤의 정적 속에서 툇마루를 짚고 일어선 어머니는 오로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던 마당 한가운데를 향해 비틀거리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돌석아, 우리 아들 돌석아 어디 있느냐. 허공을 휘젓는 어머니의 두 손이 조금씩 눈사람이 서 있는 마당 한가운데로 다가오자 연홍은 두 눈을 질끈 감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거친 손끝이 허공을 가르다 돌석의 평소 키 높이에 우뚝 솟아있는 커다란 물체에 닿았습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에 닿은 것은 익숙하고 보드라운 털모자의 감촉과 성글게 짜인 두꺼운 목도리의 질감이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밖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었으면 온몸이 이렇게 차갑게 굳어버렸단 말이냐. 어머니는 애끓는 목소리로 탄식하며 버선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더듬어 만지기 시작하셨지요. 그러나 목도리 위로 뻗은 어머니의 손끝에 닿은 것은 아들의 따뜻한 뺨이나 턱수염이 아니라 살을 베어낼 듯이 차갑고 단단하게 얼어붙은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놀란 어머니의 손이 흠칫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조심스럽게 아래로 향하여 넉넉한 누빈 바지가 입혀진 다리 쪽을 향해 더듬어 내려갔어요. 바지폭 안으로 느껴지는 것은 건장한 사내의 다부진 다리가 아니라 둥글고 거대한 눈기둥의 차가운 표면일 뿐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감촉에 어머니의 두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텅 빈 눈동자에서는 당혹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교차하며 굵은 눈물 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지요. 이게 무엇이냐? 돌서가. 내가 어찌하여 이리 차가운 얼음덩어리가 되어 서 있는 것이냐? 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눈사람의 몸통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뺨에 닿은 서늘한 눈의 기운과 귓가를 스치는 스산한 겨울바람 소리가 잔인하리만치 선명하게 모든 진실을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마당에 서 있는 것은 아들의 옷을 입은 커다란 눈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난 며칠간 들려오던 다정한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누군가의 애처로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차가운 진실 앞에서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두 손으로 눈사람의 단단한 몸통을 부여잡은 채 어머니는 짐승이 울부짖듯 처절한 곡성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 아니라는 절망감과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게 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모두 덧없는 환상이었다는 뼈저린 허망함이 어머니의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맵찬 겨울바람이 어머니의 얇은 소복자락을 헤집고 들어왔지만 어머니는 추위조차 잊은 채 꽁꽁 언 얼음덩어리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지요. 눈사람 뒤의 어둠 속에 웅크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연홍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어머니를 향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연홍은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어머니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오라비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오지 않아 어머니께서 이대로 숨을 거두실까봐 너무도 두려운 마음에 제가 감히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연홍의 앳된 목소리가 본래의 가냘픈 여인의 음성으로 돌아와 밤 공기를 가르자 눈사람을 끌어안고 통곡하던 어머니의 어깨가 일순간 굳어지며 멈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려 캄캄한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자신의 발치에 엎드린 연홍의 가냘픈 어깨를 더듬어 찾았지요. 그리고 치맛자락을 쥐고 벌벌 떨고 있는 연홍의 두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가슴은 아들의 부재를 깨달았을 때보다 1000배 만배는 더 찢어지는 듯한 크나큰 충격과 비통함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밤낮 없이 언 땅을 파고 맨손으로 눈을 뭉치며 거짓 연극을 하느라 심한 동상에 걸려버린 연홍의 손은 마치 거북이의 늙은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퉁퉁 부어올라 도저히 10대 고운 처자의 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터진 살갗 사이로 맺힌 핏방울이 얼어붙어 딱딱하게 굳어있는 촉감을 고스란히 느낀 어머니는 짐승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이 바보 천치 같은 녀석아. 내 손이 이토록 얼음장처럼 굳어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이 못난 어미는 눈이 멀고 귀까지 멀어 그것도 모른 채 따뜻한 방 안에서 편하게 따리를 틀고 있었구나. 어머니는 연홍의 얼어붙은 두 손을 자신의 따뜻한 볼과 입술에 연신 비비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미의 하찮은 목숨을 살리겠다고 내가 그 모진 추위 속에서 밤마다 사내 목소리를 지어내며 이 차가운 눈더미 곁을 지켰단 말이냐? 내가 달다고 마신 그 귀한 약이 결국 우리 딸의 붉은 피와
뜨거운 눈물이었단 말이냐? 어머니의 애끓는 자책에 연홍은 고개를 세차게 가로저으며 어머니의 앙상한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지요.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다시 기운을 차리시고 방 안에서 맑은 웃음소리를 내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뻤사옵니다. 어머니가 곁에 살아만 계셔주신다면 제 손발이 100번 1000번을 얼어 터진다 해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모녀는 살을 애는 한겨울의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한참을 짐승처럼 목 놓아 울었어요. 캄캄한 밤하늘에서는 다시금 흰 눈송이가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펄펄 끓는 눈물은 꽁꽁 얼어붙었던 마당의 눈을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차가운 눈바람이 온몸을 때리고 있었지만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모녀의 뜨거운 포옹은 세상 그 어떤 두꺼운 솜니불보다도 포근하게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지요. 어머니는 자신의 치맛자락을 찢어 연홍의 피 맺힌 손을 정성스럽게 감싸 메어주며 끊임없이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연홍 역시 어머니의 굽은 등을 토닥이며 이제는 제발 울음을 그치시라며 애원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바깥 살인문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연홍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내가 살아서 왔다. 며칠 밤낮을 연홍이 마당에서 그토록 애타게 흉내내었던 그러나 이번에는 그 누구의 꾸며낸 연극도 아닌 진짜 핏줄에 굵직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지요. 낡은 살인문이 거칠게 덜컹거리며 열리더니 구름 사이로 비치는 창백한 달빛을 등지고 커다란 보찜을 짊어진 장대한 사내의 그림자가 마당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울고 있는 어머니와 연홍의 참담한 모습을 발견한 돌석은 메고 있던 무거운 보찜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단숨에 달려왔어요. 아이고 어머니, 연홍아, 이 매서운 밤중에 찬 마당에서 대체 어찌 이러고 계신단 말입니까? 돌석은 무릎이 깨지는 것도 모른 채 바닥에 엎어지며 두 사람을 자신의 넓고 든든한 품으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돌석의 뺨에 닿는 뜨거운 사람의 체온, 그리고 귓가를 쩌렁쩌렁 울리는 굵고 힘찬 심장 박동 소리에 어머니는 그제야 헛것을 만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지요. 돌석이냐? 참말로 한양 갔던 내 새끼 돌석이가 이번에는 참말로 곁에 온 것이냐? 어머니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돌석에 덥수룩하게 자라난 거친 수염과 찬 바람에 쩍쩍 갈라진 뺨을 미친 듯이 쓰다듬으며 벅찬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눈사람의 차가운 얼음 촉감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의 피가 돌고 뜨거운 숨결이 뿜어져 나오는 핏줄의 생생한 감촉이었습니다. 돌석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에 자신의 꽁꽁 언 얼굴을 깊이 묻은 채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예 어머니, 천하의 불효자 돌석이가 이제야 왔습니다. 한양에서 어머니 드릴 귀한 약재를 구해 서둘러 내려오던 길에 험한 칠갑산 고갯마루에서 집채만 한 폭설을 만나 그만 깊은 산속 암자의 보름이 넘도록 꼼짝없이 갇혀버렸지 뭡니까? 길이 뚫리자마자 밤낮을 쉬지 않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채 내달려 이제야 어머니 곁으로 당도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참으로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돌석이 눈밭에 내던진 보찜 속에서는 한양에서 수소문에 구한 가장 귀한 녹용과 산삼이 겹겹이 싼 무명 보자기 안에서 고스란히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홍은 진짜 살아서 돌아온 오라비의 듬직한 등을 어루만지며 서러움과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지요. 오라버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 돌아와 주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돌석은 자신의 품에 안긴 연홍의 상처투성이가 된 두 손을 발견하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가슴을 쾅쾅 치며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자신이 집을 비운 그 긴 시간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홀로 돌보며 이 여린 동생이 젊어졌을 끔찍한 공포와 그 뼈를 깎는 차가운 희생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어찌 이 고운 손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몸을 혹사했단 말이냐. 오라비가 미안하다. 다 내 죄다. 세 식구는 오랫동안 뿔뿔이 흩어져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만 했던 서로의 상처 입은 조각들을 하나로 꽉 끌어맞추며 그 차가운 눈밭 한가운데에서 세상 가장 따뜻하고 눈물겨운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지요. 돌석이 무사히 돌아온 그날 밤, 오랫동안 온기가 돌지 않았던 가난한 초가집의 아궁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붉은 장작불이 밤새도록 기세 좋게 타올랐습니다. 돌석이 품고 온 진짜 산삼과 녹용이 뚝배기에서 뭉근하게 다려지며 온 집안에 향긋하고 짙은 흙내음과 약초 냄새가 가득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뼛속 깊이 맺힌 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한 것은 한양에서 막대한 돈을 주고 사온 그 진귀한 명약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오로지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기꺼이 자신의 여린 살을 얼려가며 거대한 눈사람을 만들었던 딸 연홍의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폭설에 갇혀 생사를 오가는 참혹한 고비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약을 전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산맥을 맨몸으로 뚫고 달려온 아들 돌석의 지극한 사랑이 이미 어머니의 마음에 단단하게 얽혀있던 화병의 뿌리를 감쪽같이 녹여내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낡아빠진 초가집의 좁은 방 안에는 다시금 맑고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산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그 작은 공간은 이제 세상 그 어떤 으리으리하고 화려한 대궐보다도 훨씬 더 훈훈하고 평화로운 온기로 가득 채워졌지요. 밤사이 마당에는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뜻한 봄비가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을 때 오라비의 빈자리를 묵묵히 대신하며 모녀를 지켜주었던 마당 한가운데의 커다란 눈사람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돌석의 낡은 털모자와 목도리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눈이 녹아내려 흠뻑 젖은 검은 흙바닥 틈새로는 어느새 작고 연두색 띠를 두른 봄비의 새싹이 빼꼼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진 겨울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자연이 내어주는 작지만 위대한 생명의 선물이자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한겨울의 매서운 북풍이나 집채만한 눈보라처럼 차갑고 가혹한 시련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오곤 합니다. 텅 빈 마당에 서 있는 눈사람처럼 온몸이 꽁꽁 얼어붙고 당장 한치 앞에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긴 밤을 홀로 뜬 눈으로 지새워야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맹렬한 삶의 추위를 녹여내는 힘은 거창하고 대단한 활활 타오르는 화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거칠어진 손을 먼저 내어주는 투박하지만 진실한 사랑의 온도일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나의 소중한 가족, 혹은 마음을 기대고 나누는 인연들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희생과 다정한 눈빛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꽁꽁 얼어붙은 삶을 다시 숨쉬게 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기적의 명약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오늘 밤도 눈보라 속에서 묵묵히 어머니를 위한 눈사람을 빚던 연홍의 그 애틋하고 순수한 마음처럼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따스한 위로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하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달콤한 쉼을 누리시길 바라며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훈풍이 불어오는 아주 맑고 좋은 꿈 꾸십시오.